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어? 사랑에 빠진 수많은 사람이 한 번쯤 던져봤을 이 절망 섞인 질문은 사실 인간의 의지보다는 우리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정교한 화학 반응에 그 답이 숨어 있습니다. 연애 초기,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던 그 남자의 뜨거운 눈빛과 헌신적인 행동들이 시간이 흐르며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현상. 우리는 이를 사랑의 유통기한이라 부르며 슬퍼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변심이 아닌 뇌의 정상화 과정에 가깝습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오늘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강렬하게 매혹되었을 때 뇌는 그야말로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쾌락의 중추에서는 도파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잠시 기능을 멈춥니다. 심리학자들이 흔히 말하는 사랑의 눈이 먼 상태가 물리적으로 실현되는 것이죠. 이 시기의 남성에게 상대는 세상의 유일한 목적이며 뇌는 그 보상을 얻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토록 격렬한 에너지 소모는 생물학적으로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평온한 상태로 돌아오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18개월에서 36개월이 지나면 도파민의 폭풍은 잦아들고 마비되었던 전두엽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상대의 결점이 눈에 들어오고 매일 봐도 설레던 자극이 일상이 됩니다. 남자가 변했다고 느끼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는 더 이상 도파민에 취해 눈먼 열정을 쏟아내는 기계가 아니라 다시 이성을 되찾은 한 명의 인간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남자가 변하는 이유는 당신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하는 삶을 비상사태에서 안정적인 일상으로 편입시켰기 때문입니다. 열정의 불꽃이 사그라든 자리에 무엇이 남느냐에 따라 관계의 성패가 결정됩니다. 단순히 자극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관계의 위기를 선언하기엔 우리 뇌가 준비한 다음 단계의 선물이 너무나 값지기 때문이죠. 많은 여성이 관계의 중반부에서 느끼는 서운함은 그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예전만큼 애쓰지 않는다는 점에 집중됩니다. 초기에는 1시간 거리의 집까지 데려다주던 열정이 이제는 집 앞에서 가볍게 손을 흔드는 익숙함으로 변하죠. 하지만 뇌과학과 심리학은 이 변화를 관계의 몰락이 아닌 애착 시스템의 진화로 해석합니다. 연애 초기의 남성의 뇌를 지배하던 테스토스테론은 강렬한 성취욕과 정복욕을 자극하지만 관계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이 수치는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바로 신뢰와 정서적 유대를 담당하는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입니다. 이 시기의 남성은 상대를 공략해야 할 대상에서 함께 안식할 수 있는 동반자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뇌 보상 회로가 도파민이라는 폭발적인 축제 뒤에 옥시토신이라는 은은하고 단단한 평화를 선택한 것이죠. 심리학적으로 이를 쾌락 적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간의 뇌는 어떤 강렬한 자극이라도 반복되면 그에 익숙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매일 먹는 산의 진미가 평범해지듯 초기와 똑같은 노력을 기울여도 뇌는 예전만큼의 쾌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남자의 배신이나 태만이 아니라 뇌가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며 더 깊은 수준의 관계를 맺기 위해 적응한 결과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깊이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박동수가 아니라 그와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깊고 고요한 호흡의 안정감에서 나옵니다. 결국 남자가 변한 것처럼 보이는 진짜 이유는 그가 당신을 편안하게 여기며 자신의 가장 날것의 모습까지 공유할 수 있는 안전지대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무대 위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연기하던 배우가 분장실로 돌아와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죠. 그가 더 이상 격식을 차리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이 그의 삶에서 그만큼 가족에 가까운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강력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파트 3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관계를 권태가 아닌 숙성으로 이끄는 구체적인 심리 전략과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진짜 소통의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파민이 떠나고 남자가 안정기라는 이름의 편안함에 안주할 때 많은 관계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한쪽은 여전히 뜨거운 불꽃을 원하는데 다른 한쪽은 미지근한 온수매트 같은 평온함에 만족하기 때문이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의도적 주의 집중과 취약성의 공유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관계를 유지하는 힘은 본능적인 이끌림에서 이성적인 전두엽의 의지로 옮겨가야 합니다. 이제는 도파민이라는 공짜 연료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라는 유료 연료를 채워 넣어야 할 시간인 것이죠. 심리학자 로버트 스턴버그는 사랑의 3요소로 친밀감, 열정, 그리고 결정 헌신을 꼽았습니다. 유통기한이 다한 것은 열정일 뿐 사랑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때부터 진짜 사랑의 실력이 드러납니다. 상대의 달라진 모습에 실망하여 비난의 화살을 쏘는 대신 그가 가진 날 것 그대로의 모습,
즉 그의 불안과 결핍까지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전기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남성 역시 자신의 편안함이 상대에게는 방치로 느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옥시토신이 주는 안정감 위에 의도적인 이벤트와 다정한 언어라는 양념을 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서로의 완벽함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함을 공유할 때 일어납니다. 당신이 변해서 서운해 라는 공격 대신 나는 당신의 예전 같은 다정함이 그리워 라는 아이메시지를 통해 남자의 뇌가 방어 기제를 세우는 대신 공감 능력을 발휘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권태는 사랑이 식은 신호가 아니라 이제는 두 사람이 힘을 합쳐 관계의 질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는 성숙의 신호입니다. 설렘은 짧지만 신뢰가 주는 평온함은 평생을 갑니다. 우리는 그 고요하고도 단단한 연결 속에서 비로소 한 인간으로서 온전한 치유와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의 끝은 소멸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서의 합일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시작을 축복이라 부르지만 그 사랑이 익어가는 과정은 종종 인내나 희생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뇌과학과 심리학을 통해 확인한 진실은 명확합니다. 남자가 변하는 것, 사랑의 뜨거움이 차분한 일상으로 내려앉는 것은 관계의 종말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는 과정입니다. 도파민이라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끝난 뒤 찾아오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둠 속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서로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화려한 분장에 가려졌던 상대의 진짜 영혼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잘 사는 1%의 커플은 싸우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변화를 성숙의 계기로 삼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유통기한은 생물학적으로 존재할지 모르나 신뢰의 유통기한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영원합니다. 남자의 변화를 변심으로 단정짓고 스스로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지 마십시오. 대신 그가 당신을 얼마나 편안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 익숙함 속에 얼마나 깊은 안도감이 깃들어 있는지를 먼저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상대를 내 입맛에 맞게 고쳐 쓰는 기술이 아니라 변해가는 상대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할 이유를 찾아내는 기적입니다. 인생의 중반을 지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박동이 아닙니다. 지친 하루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감싸주는 그 익숙한 온기, 애썼다는 말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녹아내리는 그 단단한 결속력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단순히 타오르다제가 되는 불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를수록 깊은 향기를 내는 명품 와인처럼 숙성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이 오늘 내딛는 이해와 수용의 한 걸음이 두 사람의 역사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전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과 그 깊어지는 여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어른들의 심리 보살 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